네, 안녕하세요. 태양각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구정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태양광 산업이 정책에 따라서 참 변화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분양을 준비하셨던 분들 또는 작년에 특히나 FIT 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의 금액들이 너무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 그거에 따른 사실 혼동이 너무나 심하시죠. 정책, 저의 예전 영상부터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사업이다 보니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보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누군가는 정보를 빨리 얻고 누군가는 정보를 늦게 얻는다면 그것도 매우 불합리한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불만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조금 투명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또 FIT 사업이 지금 2021년 2월 5일입니다. 작년에 변경 신청한 것들도 아직 처리가 안 된 게 있는 걸 보면 바쁘고 그들도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많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발표를 해야 사실 준비하시는 사업자들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되게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거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RPS 시장 안에 들어와서 FIT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준공되면 FIT 기준 가격으로 계약이 되는 거다 보니까 FIT는 그냥 간다라고 보고 RPS 사업만 놓고 한번 보시죠. RPS 사업 하에서 우리는 장기거래 계약을 꼭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장기거래 계약을 꼭 해야 할까? 물론 저는 장기거래 계약을 굳이 장기거래 계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거래 계약이 돼야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발전량은 동일하다는 기준에서 나오다 보니 판매가가 고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현물가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 장기거래 계약을 꼭 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4월 경에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C가 0일 때도 SMP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워딩을 제가 썼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REC 금액들, 변동 금액들을 맨날 관찰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현물시장 REC 금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현물 금액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현물 금액이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 이게 2021년 2월 4일 현물시장 속보를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고가, 최저가 28,000원 정도.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전주에만 보더라도 제주도에 거래가 거의 없었죠. 2, 3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제주도에서 사실 REC를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래가 안 돼서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13만원대의 장기거래 계약을 해야 될까요? 제주도가? 사실 이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제주도를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게 육지시장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금방 육지 시장에도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기준으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거래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S&P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금액들도 보실 수가 있고 월별, 연별 변동되는 금액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참 오랜만에 70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70원이 넘는 S&P를 나타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8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S&P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육지나 제주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엑셀 자료를 펴보시면요, 자료를 다운로드가 바로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된 자료를 열어보면 S&P 변동가, 하루의 평균가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간편하게 쉽게 금액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2021년 육지 S&P 가격입니다. 육지 S&P 변동가, 시간대별 가격들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평균가가 나와 있고요. 매일 발전량의 평균을 숫자로 표시를 하면 보이는 71원이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S&P 평균가가 됩니다. 71원의 평균을 보이고 있죠. 2월달 같은 경우는 75원 수준, 거의 2월만 놓고 본다면 2월의 S&P 평균가는 76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명절에는 발전량이 적었고 공장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태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엑셀 자료를 열어서 제주도 평균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제주도에 130원 미만의 REC 장기거래 계약을 하는 게 지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주도의 S&P 평균가는 89원, 9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2월 1일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제주도 S&P 평균가가 100원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130원에 장기거래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기준이 생기시죠. 물론입니다. 100원에 파는 것보다 130원에 파는 게 낫죠. 현물거래 금액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주도 현물거래가 뭐 28원 정도가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100원에 28원 하면 128원이니까요. 거기에 REC 가중치를 더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준도 되는데, 지금 100km 이상에서 제주도 장기거래 계약 가격이 13만원 이상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기거래 계약 금액을 아마도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13만원 미만을 쓰실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장기거래 계약이 나오면 13만원 미만을 쓰실 텐데, 육지도 어차피 따라올 일들입니다. 제주도를 먼저 빗대어 말씀드리는 건 제주도 S&P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S&P 변동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S&P가 나왔는데, 2001년에 49원 하던 S&P 평균가가 2010년엔 11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물론 국내에 블랙아웃이 걸리고 전력 예비율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 151원까지 올라갔던 게 맞습니다. 그런 후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2019년까지는 사실은 예상한 사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발전소가 많아지고 발전량들이 많아지고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떨어질 걸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90원까지는. 그런데 60원대로 떨어졌던 건 사실 예상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60원대까지 68원까지 떨어졌던 거고, 사실은 90원, 80원, 90원 내까지 바닥을 치고 다시 2020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기거래 계약을 하면 20년 동안 고정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거래 계약 13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제주도 S&P는 제일 고점일 때 250원까지 갔었습니다. 250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순간 발전량은 260원까지도 갔었는데요. 연간 평균 S&P가 245원 94, 213원 36을 찍던 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EC와 S&P를 더한 값을 13만원에 20년 장기거래 계약을 해야 되느냐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무조건 장기거래 계약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13만 원에 계약해 놨다가 S&P가 15만 원씩 올라가면 장기거래 계약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발전사에서 그렇게 장기거래 계약을 해지를 해주지 않았죠. 지난 선례가 있죠. S&P REC 별도로 S&P 별도로 REC만 계약하는데 2016년 경에 뭐 70원, 7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계약했던 발전소들 계약 해지를 잘 안 해줬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20년 계약도 20년 동안 묶어놓겠다라는 계약입니다. 언제든 너희들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기준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과연 13만 원대 20년 장기거래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필요라는 건 대출 비율이 높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장기거래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전기라는 건 사실 사용률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도 점점 보급이 많아질 테고요. 이제 뭐 디젤 자동차들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10년 안에 되게 크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년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S&P로 장기거래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장기거래 계약만 고집할 때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럼으로써 지금 장기거래 계약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REC, S&P 더하기 REC 장기거래 계약 선정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탄소 인증 등급이 나오면서도 무등급 발전소들에 대해서 입찰 선정 금액이 더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는 반드시 장기거래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 지금 14만 원, 13만 원대, 요번에 500km 이상 13만 원 미만에 만약에 긁으신다라고 치면 13만 원이 안 될까요? 20년 동안? 물론 10년 동안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안 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사태가 오는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입찰에 무조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셔야 할 때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기준가가 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언급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00km 미만에서 REC가 장기거래 가격이 1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500km 이상의 발전소들이 13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제주도는 작년부터 제주도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라고,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으로 생산하는 전력 생산 단가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전력 생산 단가보다 싸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굳이 장기거래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작년부터 지금은 굳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은 그 말을 직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제주도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는 기준으로 그럼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설명을 했고, 지금은 애둘러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13만 원 미만에서 장기거래 계약을 가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조금은 더 단호하게,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조금 더 단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점인 거죠. 물론 이 영상을 1년, 6개월, 1년, 2년 이후에 보는 분들은 이때부터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서 장기거래 계약에 그렇게 미쳐 들어가지 않았구나, 금액을 그렇게 낮게 쓰면서까지 장기거래 계약을 해야 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기준을 한 번 더 가져실 필요는 있죠. 지금 13만 원대, 14만 원대 장기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이내에 S&P가 그걸 추월할 수 있는 가망성들은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불확실한 시장 때문에 나는 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적당한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이익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당연히 장기거래 계약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장이가, 제주도라면 굳이 장기거래 계약을 그렇게
목매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해서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시장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업을 내가 시장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십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으니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의 장기거래 계약은 작년처럼 불나방처럼 막 낮게만 써가지고 장기거래 계약에 무조건 선정돼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이게 과연 20년 동안 이 가격이 안 나올까? 내가 지금 장기거래 계약을 가는 것이 더 유일한가? 를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타인을 믿고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뭐 한전, S&P 변동에 따라서, 아니면 뭐 국토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고 들어온다면 그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을 넓게 바라보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으면 참 좋은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130원 미만대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여하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시장이고, 육지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더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고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